자, 이제 집합의 분할이에요. 집합의 분할은 자연수의 분할과 매우 유사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 집합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A라는 집합을 1, 2라고 하고요. B라는 집합을 2, 3이라고 했을 때 A 합집합 B를 우리가 계산하면 뭐라고 써요? 1, 2, 2, 3이라고 안 쓰죠? 그죠? 중복원소를 표기하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합을 구성하는 개개의 대상은 구별이 된다는 말이죠. 자연수를 구성하는 개개의 대상은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분할은 서로 같은 어쩌고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합을 구성하는 개개의 대상은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어쩌고 할 때 집합의 분할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들어요? 네. 7번 보시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을 공집합이 아닌 무슨 뜻입니까? 빈 주머니가 없도록 하고 똑같은 뜻이죠. 맞아요? 네. 공집합이 아닌 서로 소인 몇 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것, 서로 소다 겹치지 않게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나누는 것을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고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을 k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SNK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안 적어도 되겠죠? 자연수의 분할은 파티션의 약자를 따서 S라고 하는데 집합의 분할은 아니 P라고 하는데 집합의 분할은 SNK 이렇게 써요. 앉아. 이 S는 수학자 이름이에요. 그냥 알겠죠? 스털링이라는 수학자 이름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별로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죠? 네. 얘도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S, N, 1 이게 나오는데 그죠? 얼마겠어요? 1이죠. 그죠? S, N, N 이게 나오는데 얼마겠어요? 1이죠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있겠잖아요. 그죠? 2번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연수 분할하고 똑같아요. 모든 방법을 물어보면 한 개로 분할하는 거 더하기 두 개로 분할하는 거 더하기 n 개로 분할하는 것까지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뭐 k개 이하로 분할한다. 아까 문제를 조금 다르게 해봤는데 맞나요? 예. 3번도 뭐 1분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SN1 더하기 SN2 더하기 땡땡땡 SNK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뭐 기호 표기 방식 자체나 아니면 분할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죠. 자연수의 분할과. 다만 뭐 하나만 달라요? 서로 같은 대상을 분할하느냐 서로 다른 대상을 분할하느냐 이것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근데 자연수의 분할과 다르게 얘는 이제 숫자 1로 처리할 수가 없죠. 다르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분할하진 않아요. 이걸 분할할 때 뭘 쓰냐면 조합을 씁니다. 조합. 자, 왜 조합을 쓰는지 문제 보시면 알 거예요. 문제 8번 보시면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A1, A2, AN 이런 집합이 있어요. 포인트는 원소가 몇 개다? N개다 이거고요. 원소의 개수가 각각 P개, Q개, R개 그죠? 근데 이때 분할이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N개여야 돼요.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P개 세 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겠다.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맞아요. 잘 들어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P개 뽑고 Q개 뽑고 R개 뽑으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아직 적지 마세요. 제가 틀린 거 적을 거니까 N 컨비네이션 P를 해요.
그럼 P개를 뽑았으니까 하나의 집합이 생겼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총 N개의 원소가 있었는데 P개를 뽑았죠? 그럼 몇 개의 원소가 남았어요? N-P개의 원소가 남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N-P개의 원소에서 Q개를 뽑으면 될 거 아니냐? 맞습니까? 이제 몇 개의 원소가 남았죠? N-P-Q개의 원소가 남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R개의 원소가 남았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N이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R개 원소 중 R개를 뽑는 거니까 사실 얘는 일일에서 안 써도 됩니다만 분할을 내가 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식을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면 되겠네.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이게 틀렸다고요? 알겠죠? 성분이 왜 틀렸어 이거? 그렇죠. 곱의 법칙을 쓴다는 건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집합에 과연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 없다 손. 안 든 놈들 뭐야? 안 든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손. 정답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분할하는 집합의 이름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이름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잖아요. 자, 우리 여기 총 몇 명 있냐면 10명 있거든요. 여기서 조편성을 해볼게요. 저 빼고 그럼 9명 있죠? 맞아요? 저 숫자 잘못 쓴 거 아니죠? 9명 있죠? 조편성 해볼게요. 이렇게 3명 한 조야. 이렇게 3명 한 조야. 이렇게 3명 한 조예요. 그럼 내가 상민이한테 너 무슨 조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 그냥 조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조편성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4명 한 조야. 이렇게 3명 한 조야. 이렇게 2명 한 조야. 내가 성민이한테 너 무슨 조야? 물어보면 그냥 조인데요 라고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걸요? 선생님 저 2명짜리 조예요. 혁이하고 한 조예요. 이해하셨어요? 조원의 숫자가 조의 이름이 돼버리죠.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자, 다시 바꿔봅시다. 이렇게 3명 한 조야. 이렇게 3명 한 조야. 이렇게 4명 한 조야. 알겠죠? 나까지. 그럼 얘한테 무슨 조야 물어보면 4명짜리 조요. 3명 한 조인데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너한테 너 몇 조야? 물어보면 저 3명짜리 조인데 2개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3명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여기 4명 구분이 되죠. 아! 조원의 숫자가 집합의 이름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P, Q, R이 서로 다른 경우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각 조들이 이름을 갖는 거고 각 조들이 이름을 가지면 각 조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각 조가 구분이 된다는 말은 각 조가 순서가 있다는 말이니까 곱의 법칙으로 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데 P, Q, R 중 어느 2개가 같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셀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N, C, P 곱하기 N-P, C, Q 곱하기 R, C, R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2개는 순서가 없죠? 순서를 지우면 되죠? 순서 지우는 방법 배우셨잖아요. 어떻게 지워요? 그렇죠! 2팩으로 나누면 돼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아주 좋아요. 그럼 세 번째 나야겠죠? 자, 그래서 조합할 때 순서를 지우는 기법에 대해서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써먹을 때가 많아요. 얘는 그럼 3팩토리얼 분의 1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됐습니까? 여기 지금 얘하고 얘는 무슨 의미다? 순서를 지운다. 우리가 순서 없는 것은 제가 세기가 힘들다 그랬죠? 그럼 순서가 있다고 치고 센 다음에 순서를 나중에 지우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경우의 수를 셀 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일단 순서가 있다고 치고 센 다음에 순서를 지우면 될 거 아닙니까? 됐죠?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크게 네 가지라고 했죠? 서로 같은, 서로 같은. 뭐였습니까? 자연수의 분할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서로 같은. 무엇이겠습니까? 집합의 분할이죠? 서로 같은, 서로 다른. 이건 뭐지? 좀 탈 거예요. 알겠죠?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이건 뭐지? 이거 이어서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서로 다른 내송이를 서로 같은 병 3개 꼽는다고 했는데, 병이 서로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꼽는다고 같은 말이에요. 그냥 3개의 묶음으로 나누기만 하면 이미 경우에서 끝난 거지. 굳이 꼽아야 됩니까? 병이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서로 같은 병은 의미가 없고 그냥 3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3개 묶음으로 나누기만 하면 문제를 푼 거죠. 굳이 병에 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꼽으나 마나 경우의 수가 변하지 않잖아요. 병이 구분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세요?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경우의 수를 세는 측면에서 아무 변화가 없다고. 선생님, 꽃병에 꽃을 꼽는 일과 꼽지 않는 일 명백히 다른 일인데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다른 일이죠. 다른 일인데 경우의 수가 변화가 없잖아요. 일단 이 꽃을 세 묶음으로 나누기만 하면 어느 꽃병이든 그냥 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들고 와서. 예, 예. 그러니까 이 서로 같은 꽃병이라는 것은 사실 꼽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냥 나누기만 한다의 의미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걸 셀 때 어떻게 세야 되냐? 그냥 세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워낙 간단해서 그냥 세는데 원래는 집합의 분할을 하려면 꼭 뭘 해야 되냐면 자연수의 분할을 해야 돼요. 왜냐? 내가 이 네 송이를 세 묶음으로 나눌 거죠. 그럼 단순히 이 네 송이를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나누면 끝나죠. 근데 이건 숫자가 4이기 때문이고 5이면 그렇지 않죠. 3 더하기 1 더하기 1일 수도 있고 2 더하기 2 더하기 1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분할을 배우는 이유는 그래야만 집합의 분할을 잘 셀 수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때는 2 더하기 1 더하기 1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답 어떻게 구하면 돼요? 4, 10, 2 맞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거꾸로 하세요. 거꾸로. 경우에서 똑같으니까 4C 1 곱하기 3C 1 곱하기 2C 2 이렇게 해요. 그럼 숫자가 더욱 간단해져요. 계산이. 이걸 순서대로 하면 4C 2 곱하기 2C 1 곱하기 1C 1이 되죠? 맞아요? 얘하고 계산의 결과는 같습니다.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시라고 내 말 알아들었어요? 알겠죠? 그럼 이 앞에 숫자가 꽤 크면 저기 계산이 편해지겠죠? 하기 싫으면 순서대로 해, 이 새끼들아. 그렇고요. 여기 1 있잖아요. 뭐 해야 되죠? 순서 지워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답입니다. 그럼 답은 얼마? 6. 그죠? 6가지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네. 만약에 이 문제가 서로 다른 꽃 4송이가 아니고 서로 같은 꽃 4송이를 서로 같은 병 3개 꼽는다고 했으면 답이 뭐겠어요? P43이겠죠. 얘가 서로 같은 꽃이었으면 자연수의 분할이니까 P43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 꽃이니까 집합의 분할이 돼서 S4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기호로 쓰면 사실상 뭐가 돼요? 그냥 답이 S43인데 이 S43을 계산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알 수는 없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거 그 밑에 참조에 써있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밑에 참조에 써있죠? 서로 같은 꽃이면 자연수의 분할인데 서로 다른 꽃이면 집합의 분할이다 라고 분명히 써있습니다. 그죠? 네. 문제 10번. 요걸 조금 응용한 문제인데요. 문제 10번 보시면 서로 다른 공 5개. 난이도를 약간 올렸어요. 요거를 서로 다른 상자란 말이 없죠. 그냥 상자 3개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서로 다른 상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밑에 1번, 2번 보시면 같은 상자, 다른 상자 2개를 물어보려고 이렇게 생략한 거예요. 알겠죠? 상자 3개. 하지만 무슨 말은 있어요? 빈 상자가 없다는 말은 있어요. 저것도 빈병이 없다는 말이 원래 있어야 돼요. 빈병이 없다고 돼 있죠? 문제에는 제가 안 적었죠. 분할은 전부 다 빈 게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것도 빈병 없다는 말이 문제에 있어요. 제가 그냥 안 적은 거예요. 알겠죠? 분할은 기본적으로 빈 게 있으면 안 돼요. 됐죠? 자, 첫 번째, 서로 같은 상자다 라고 하면 그냥 얼른 생각해보면 이 문제 답은 뭐예요? 서로 다른 공 5개,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넣는 거죠. 맞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S53일 거 아닙니까? 근데 S53을 바로 계산할 수가 없다니까요? 뭘 해야 돼요? 자연수 5를 3개의 숫자로 분할하는 방법을 먼저 세야 돼요. 그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뭐가 가능하죠? 3 더하기 1 더하기 1이 가능하죠. 그리고 2 더하기 2 더하기 1이 가능하죠. 그럼 이 2가지 상황을 다 세셔야 된다고요. 제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분할 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집합의 분할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거 먼저 세볼까요? 뭐예요? 제가 거꾸로 하라 했죠? 5시 1 곱하기 4시 1 곱하기 3시 3 곱하기 1 같잖아요. 그죠? 200분의 1 맞습니까? 더하기 5시 1 곱하기 4시 2 곱하기 2시 2 곱하기 2 같잖아요. 그죠? 200분의 1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얼마 25가지냐? 계산해보시면 25죠? 그죠? 그래서 이 S53이라는 값은 25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 서로 다른 상자라고 해봅시다. 아까 제가 서로 같은 상자면 상자에 넣는다고 안 넣는다고요? 안 넣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냥 3개의 묶음으로 구분하기만 하면 되지 굳이 상자에 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상자면 굳이 상자에 넣어야 되죠. 맞아요? 이제 3개의 묶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 3개의 묶음을 상자 앞에다 일렬로 세우는 방법, 혹은 상자를 3개의 묶음 앞에 일렬로 세우는 방법 맞습니까? 근데 상자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순열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뭐겠어요? 뭘 보겠어요? 일단 S53을 구해야 돼. 위에서 구했으니까 안 구해도 되죠? 그죠? 여기다 뭘 곱하면 되죠? 3팩토리얼 곱하시면 답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서로 같은을 셀 줄 알면 서로 다른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개수 팩토리얼만 곱하시면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답은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야? 150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왜 잘 안 나오냐면 문제를 변형시킬 수가 없어요. 이 300, 30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300, 3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특징이 있는 숫자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또요. 영이 두 개를 받아서 소인수분해 방지예요. 아니, 소인수분해 뭐 직접 해보시고요. 예, 저도 그냥 보고 적은 거예요. 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문제가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이 숫자는 바뀔 수 있지만 소인수가 전부 다 하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소인수가 두 개면 안 돼요. 왜냐면 집합의 분할 응용 문제니까 소인수도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 아니면 3 아니면 5 아니면 7 아니면 11 아니면 13 아닙니까? 그럼 몇 개 숫자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숫자가 있죠? 그럼 6개의 숫자를 2개로 그냥 분할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알아서 곱해질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이다 떠올리는 거예요? S, 6, 2다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말씀하세요.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6개의 숫자가 있잖아. 그럼 6개의 숫자를 집합에 넣어봐요. 그럼 2, 3, 5, 7, 11, 13 6개가 있잖아. 이걸 2개의 집합으로 쪼개라니까? 예를 들어서 2, 3, 5로 하나 집합할 거야. 7, 11, 13을 하나 집합할 거야. 그럼 2하고 3하고 5를 곱한 숫자가 나오죠. 7하고 11하고 13을 곱한 숫자가 나오죠. 그럼 이 문제에 해당하는 답이잖아요. 실제로 곱하기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2개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 1 곱하기 3, 0, 0, 3, 0 하면요? 안 되게 해놨잖아. 맞아 안 맞아? 안 되게 해놨잖아. 1 곱하기라는 말은 집합을 분할하는 데만 공집합이 있어야 되는 얘기니까 개소리인 거잖아. 집합의 분할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이해했어요? 이 문제가 바뀌면 숫자는 바뀌어도 소인수가 한 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6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집합을 2개의 집합으로 분할하기만 하면 이 문제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선웅이 알겠냐? 다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그럼 S6이 구해볼게요. S6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야 돼? 6일이야? 5 더하기 1. 아예 자연수의 분을 하나 했지 내가. 4 더하기 2. 3 더하기 3. 그럼 우리 3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많이? 맞죠? 하나 6C 1 곱하기 5C 5. 2라고 오니까 안 나눠도 되죠? 6C 2 곱하기 4C 4. 제가 왜 거꾸로 쓰라고 했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훨씬 쉽죠 계산이. 안 그랬으면 얘 뭐예요? 6C 5 곱하기 그죠? 1C 1일 거고 얘는 6C 4 곱하기 2C 1거 아닙니까? 6C 4가 더 계산이 작나요? 그죠? 네. 얘는 6C 3 곱하기 3C 3이니까 3 3 그죠? 같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순서 지워야 돼요. 이해하셨죠?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31개예요? 계산 여러분들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S6기가 31이라는 얘기죠?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변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만나긴 어려울 거예요. 문제 때는 많이 들어있겠지만 당연히 맞출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잘 내지 않습니다. 문제 낭비죠. 근데 나왔는데 틀리면 죽일 거야 진짜. 이건 그냥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그죠? 한 번만 풀어보면 누구나 잘 풀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알겠죠? 알겠죠? 지워도 돼요 이거? 지울게요. 네. 거꾸로 하라 했잖아요. 네. 분필서 보면 항상 그 C 양쪽에 숫자가 같아요. 마지막 거요? 그건 거꾸로 안 해도 같아요 무조건. 봐봐. 내가 어떤 집합을 3개의 집합을 분할할 거야. 그럼 처음에 거 뽑았어. 그 다음 거 뽑았어. 안 뽑아도 돼. 왜 남은 게 세 번째 집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뽑는다. RCR 그걸 쓰는 이유는 내가 집합의 분할을 하고 있어.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니네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단원 있잖아. 문제 열심히 풀고 나중에 시험 때 다시 네가 풀었던 거 보려고 해봐.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식을 쓴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 경험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쓰고 답을 맞췄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우에서 식을 내가 문제를 풀 때는 나중에 이걸 다시 볼 생각이 있다.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을 너무 날림으로 쓰면 객관식 보기 답이 없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이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쓰는 거죠. 제가 원수인을 쓸 때도 예를 들어서 5명을 원형으로 나열한다고 하면 4 팩토리얼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요? 5-1 팩토리얼이라고 쓰죠. 왜? 5개가 있는데 원순으로 나열하고 있어. 이렇게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4팩이라고 쓰면 이 새끼는 왜 4명을 나열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런 측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장 보시면 요거 3문제밖에 없어서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려워요. 자, 볼게요. 1번 보시면 A라는 집합이 1, 2, 3, 4예요. 그리고 B라는 집합이 A, B예요. 맞아요? 그런데 함수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인데 뭐라고 했냐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옛날 교육과정에 있던 말로 일명 전사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전사함수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역과 공역의 일치 조건은 어디서 봤던 조건이죠? 1대1 함수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죠? 1대1 함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무엇과 무엇? 네? 결과가 같으면 원인이 같다. 그거하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죠. 근데 두 번째 조건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냥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 A라는 집합이 있고 1, 2, 3, 4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있고 A, B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문제의 조건에 무조건 만족하는 애들이죠. 맞아요? 왜냐면 치역도 AB고 공역도 A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풀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선생님 그냥 모든 함수의 개수를 구해요. 그 다음에 A로만 가는 함수하고 B로만 가는 함수 두 개를 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 모든 함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2파이 4개, 그죠? 중복순이라서 배웠는데 배운 기억은 나요? 2파이 4 뭐냐면 1은 A랑 B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죠? B도 A랑 B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죠?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4번 뽑는 거죠? 맞아요? 네, 2파이 4. 근데 이거 잘 안 쓰죠, 여러분들. 뭐라고 써요? 2의 4제곱이라고 쓰겠죠? 그죠? 네. 빼기. 치역이 그냥 A만 있는 거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죠? 1, 2, 3, 4 모두 A로 가는 걸? B로만 가는 거 얼마예요? 한 개밖에 없죠? 2개. 맞습니까? 그럼 이거의 답은 몇 개겠어요? 14가지다. 이거죠? 맞아요? 졸라 훌륭한 방법이죠? 졸라 훌륭한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방법은 치역의 원소, 아니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증가하면 굉장히 꼬이기 시작해요. 정역이 한 10개였어요. 공역이 한 6개였어요. 그러면 일단 모든 함수의 개수를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로만 가는 거 빼야 되고 2개로만 가는 거 빼야 되고 3개로만 가는 거 빼야 되고 4개로만 가는 거 빼야 되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증가하면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제가 제안할 거예요. 알겠어요? 자, 방법 2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변형됐을 때는 좀 곤란하니까 다른 방법도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는 이거예요.
어차피 이 1, 2, 3, 4, 4개에다가 A 아니면 B를 대응시켜야 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A랑 B는 합쳐서 몇 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4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A만 4번 나오면 안 되고 B가 4번 나오면 안 되죠. 그럼 그런 상황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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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맞아요? 그리고 A, A, B, B 그죠? 그리고 A, B, B, B 이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 A 3개고 B 하나죠. 그러면 원소 1, 2, 3, 4 있죠. 애들 불러요. 야 일로 와봐. 네. 여기 가서 서봐. 뭐죠? 여기 가서 서봐. 그럼 뭐예요? 순열 MP. 순열이죠 순열. 근데 AAA는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함수의 개수 어떻게 세면 되겠어요?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세면 되겠어요?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세면 되겠어요?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거의 답이 4 더하기 얼마죠? 6인가요? 더하기 4가 되면서 14. 짜잔 똑같은 답이 나와요. 그죠? 이것도 괜찮죠?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응용하는 거고요. 방법 3. 네? 칸이 없어요? 힘내요. 어쩔 수 없고요. 힘내요. 방법 3은요. 집합의 분할을 이용하는 거예요. 집합의 분할을 어떻게 이용하냐? 시상초 A라는 집합을요. 2개의 조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저 A, B에 대응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나누기만 하는 건 뭐죠? S, 4, 2죠. 자, 일단 S, 4, 2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4, 2라는 놈은 3 더하기 1일 수도 있고 2 더하기 2일 수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4C 1 곱하기 3C 3 더하기 4C 2 곱하기 2C 2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왜 하는지 아시죠? 숫자 2 같으니까. 그죠? 숫자가 같으면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알겠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얼마니? 7이니? 7이에요? 그럼 S 사이가 7이죠?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집합을, 이 A라는 집합을 2개의 집합을 쪼개기만 한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집합이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잖아요. 곱하기 1을 해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S4, 2 곱하기 2 팩토리얼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4가 되겠죠? 맞죠? 여전히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복잡해질수록 방법 3으로 가는 게 좋아요. 알겠죠? 2는 좀 어정쩡하면 써볼만 한데 3이 익숙하면 그냥 3 쓰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1번에 나온 식은 참입니다. 이게 왜 참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했어요? 성민아, 참인 것 같아? 이것도 이 앞에가 너무 복잡할 때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잘 쓰진 않습니다만 이런 게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봐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것도 아까 이런 비슷한 식이 자연수의 분할에도 있었죠.
똑같진 않지만 자연수의 분할이 뭐였죠? 자연수의 분할을 분할을 이용해서 계산했죠. 이것도 집합의 분할을 분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식의 모양만 보고는 조금 추정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이 S53의 뜻이 뭐예요? 5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을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5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을 제가 하나 써볼게요. 그냥 편의상 뭐 A, B, C, D, E라고 해볼게요. 맞아요? 됐죠?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냥 숫자를 간단하게 줄이는 기법이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를 3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은 이 2가지로 쪼개질 것이다. 첫 번째, 특정한 원소가 단독으로 집합을 구성. 두 번째는 아까 그 특정한 원소 있죠? 특정한 원소가 단독으로 집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 이 2가지 상황으로 쪼개져요. 여러분, 그 경우의 수가 미적분보다 쉬운데 왜 이렇게 숙제들 안 하시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경우의 숙제는 절대 몰아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문제도 많이 없잖아. 하루에 한 5개씩만 해도 이미 다 했을걸? 이만큼 날짜가 갔으면? 하루에 5문제만 해도 이미 숙제 끝났을 거예요. 진짜예요. 인정하시죠? 예. 네. 내가 분명히 숙제들도 그랬잖아요. 몰아서 하려 하지 말고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그냥 정해놓고 해라. 여러 개 하면 힘드니까. 머리 아프니까. 선생님, 특정 원소가 뭔데요? 니네가 지금부터 정해봐. 뭐 할 거야? A 할 거야? 그래, A 하자. 됐지?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A라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 그럼 나머지 집합을 2개를 구성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원소 몇 개 남았어요? B, C, D, E 4개 남았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S, 4, E 아닙니까? 맞아요? 얘요, 얘. 이해했죠? 뭘 이해 못해, 임마. A가 원소를 이미 집합을 구성했다니까? 3개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럼 남은 거 몇 개야? 2개. 남은 원소 몇 개야? 4개. 그러니까 4개 가지고 2개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됐죠? 자, 이번에는 이 특정 원소 우리가 A를 이미 지정했잖아요. 그럼 A는 절대 단독으로 집합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집합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있을 텐데 A 혼자 단독으로 집합을 구성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A가 없다고 쳐요. 그럼 얘가 뭐가 되죠? S, 4, 3이 되죠. 그럼 이미 집합이 다 만들어졌죠, 3개가. A를 여기다 넣거나 여기다 넣거나 여기다 넣거나. 감이 왔어요? 감이 왔어요? 갑자기 이게 참여하는 거 알겠죠? 아, 이게 맞는 말이구나.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자, 이제 1번이 일반화 가가 있어요. 이를 일반화하면 이를 일반화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S, N, K를 계산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숫자 너무 커서 헷갈릴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특정한 원소 하나가 단독으로 집합을 구성하는 거 뭐라 했죠? S, N-1, K, -1 맞습니까? 저 S 사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특정한 하나의 원소가 단독으로 집합을 구성하기 못하게 하려면 S, N-1, K 하신 다음에 얘한테 K 곱하면 되죠? 맞나요? 네. 일반적으로 식을 적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2번 보시면 S61 계산하는데 S42가 7인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써먹어 보라고 한번. 편한가 안 편한가. 알겠죠? 그러면 S61을 보고 뭘 떠올려요? 일단 S51 맞습니까? 맞아요? 네. 더하기 S 얼마? 5 2 맞아요? 여기다 뭐 곱해야 돼요? 2 곱해야 되죠? 그죠? 아직 못 써먹네요. 한 번 더 해요. 자, S52는 그럼 뭐예요? S41 맞아요? 맞죠? 더하기 뭐죠? S42 곱하기 2죠? 그죠? 얘가 7인 거 알고 있죠? 14고요. 이거 1로 끝나면 무조건 1인 거 알고 있죠? 처음에 했잖아요. 그죠? 15절 32절 또 1이죠? 31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S61을 직접 계산했었어요. 언제? 문제 11번에서. 문제 11번에서 답하고 일치하는지 보세요. 일치하죠? 일치하죠? 네. 이러면 계산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별로 쓸 일 없어요. 이것도. 알겠죠? 그냥 해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수준으로만 밖에 안 나와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가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게 보이세요? 서로 같은, 서로 같은, 서로 같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맞아요? 이 네 가지 상황을 경우의 수 문제를 풀면서 만나게 되실 텐데 이 네 가지 상황에서 뭘 써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총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했던 거를 이 문제를 풀면서. 일반적으로 적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7개의 공이 있고요. 3개의 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빈 상자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어요. 분할을 쓸 수 있는 조건이에요. 알겠죠? 첫 번째가 서로 다른, 편의상 그냥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이렇게 쓸게요. 그래도 되죠? 위치 맞춰 적었으니까. 얘가 지금 공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자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그죠? 두 번째가 서로 같은, 서로 다른인가? 그죠? 틀렸어요? 이거 다른이었었어요, 제가? 마음은 같은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예. 서로 같은, 서로 같은, 서로 같은, 서로 다른, 맞죠? 예. 그리고 서로 같은인가? 다른. 여기 서로 같은이죠? 예. 네 번째가 서로 다른. 글씨가 참 좀 성의가 없죠? 네. 귀찮네요. 서로 다른. 자, 볼게요, 이제. 볼게요. 3번, 4번을 먼저 볼게요.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서로 다른, 서로 같은입니다. 앞에 지금 대상이 서로 달라요. 뭐예요? 집합의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얘 답은 뭐겠어요? 서로 다른 7개의 공을 서로 같은 3개의 상자에 넣었는데 빈 상자 없고요. 상자에 안 넣어도 된다고 했죠. 그럼 뭐겠어요? S 7 3이겠어요? 그죠? 쉽잖아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면 4번 서로 다른, 서로 다른은요? 이제 상자에 지금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S73까지는 똑같죠, 어차피. 분할은 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그럼 얘는요? 서로 같은이니까 뭐예요? 자연수의 분할이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P 7 3이 되겠어요? 맞아요? 저 문제 별표 3개 진짜 잘 안 치거든요? 자, 2개는 잘 쳐도 3개는 진짜 잘 안 쳐요. 아시죠? 네. 2번 답이 뭐게요? 아, 나 여기 음료수 사줘야 되는데. 좀만 이해해. 내가 음료수 먹고 싶어도 사람이 귀찮아서 안 사먹은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아, 여기서 이랬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죠? 왜냐면 이게 이러니까 아니야.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는 걸까 도대체? 이게 안 된다면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걸까? 자, 보세요. 이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죠.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찾다 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알겠어요? 자, 이게 왜 안 되냐? P73을 제가 직접 해볼게요. 해보면 뭐예요? 5 더하기 1 더하기 1이에요? 또는 4 더하기 2 더하기 3이 1이죠? 또는 3 더하기 2 더하기 2예요? 맞아요? 또는 3 더하기 3 더하기 1도 있죠? 3 더하기 3 더하기 1을 먼저 할게요. 3 더하기 3 더하기 1이고 3 더하기 2 더하기 2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얘네를 상자에 넣는 거잖아요. 얘네를 상자에 넣는 거니까 지금 5, 1, 1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1, 1은 구분이 안 되는데? 이 5는 구분이 되죠? 4, 2, 1 셋 다 구분되죠? 3, 3, 1, 3, 3은 구분이 안 되죠? 3, 2, 2, 2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상자에 집어넣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3팩 나누기 2팩이 되는 거죠.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3팩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팩 나누기 2팩이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팩 나누기 2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3팩을 곱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건 3팩을 곱해야 되고 어떤 건 3팩이 아닌 걸 곱해야 되니까. 근데 이건 집합의 분할이라서 이 집합들이 다 달라요. 개개의 구성 원소가 이미 다 다르잖아요. 구분이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3팩만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개 나옵니까? 3 맞아요? 그죠? 몇 개예요? 6 얘는 다시 3 얘는 다시 3이라는 얘기죠? 얼마죠 이거? 15가지? 그럼 이게 과연 답일까요? 아니에요? 답일까요? 그럴까요? 자, 얼른 계산해 볼게요. 답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적을 거예요. 이 빈칸에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그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거의 답은 이거예요. 저 어디서 봤죠? 중복조합. 볼래요? 3H4는 뭐하고 같죠? 6C4하고 같죠? 6C2하고 같죠? 15하고 같죠? 같네요? 그죠? 그럼 왜 이게 중복조합이 되는가? 중복조합은 제가 뭐만 기억하겠죠? 내가 예뻐하는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초콜릿은 구분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학생들은 구분이 되죠? 그럼 뭐예요? 서로 같은 서로 다른. 맞아요. 맞죠? 다만 중복조합은 안 받는 아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한 명한테 몰빵해도 돼요? 제가 혁이만 음료수 사준다고 공약한 것처럼. 그죠? 돼요. 한 명한테 몰빵해도 돼요. 근데 집합의 분할은 빈 상자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중복조합을 바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왜가 3인 거예요? 왜가 4인 거예요? 7개의 공 중에 3개의 상자에 공 하나씩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이미 빈 상자 없는 상태죠. 그죠? 그럼 공 총 3개 남은 거죠. 근데 상자는 3개죠. 그럼 3개의 상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번 선택하면 공이 알아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3H4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수의 분할로 풀 수 없는 문제 아닙니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처음엔 저도 그냥 중복적으로 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학생 하나가 저한테 끝까지 악담을 쓰면서 왜 안 되냐고 이거 되는데 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보였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분할로도 문제를 풀 수는 있죠. 하지만 중복조합이 훨씬 편리하죠. 맞아요? 둘 다 됩니다. 둘 다 되는데 중복조합이 훨씬 편리하니까 중복조합을 이용해 주시라는 거. 됐죠? 요 3번 문제가 학교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 4개 상황을 적당히 섞어서 내면 니네가 혼돈의 카오스 이렇게 오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즐겨낼 수밖에 없는 소재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들으셨기 때문에 절대 당황하지 아니하고 잘 풀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